네, 안녕하세요. 서울바이오부 입주기업의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유런어기자단 전민수, 박정아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디지털 기술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바일 앱으로 측정한 개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의 학습 능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김기영 대표님.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 공학을 배우고 익히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그 모바일로 아이들의 이제 학습 능력,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아이들이 아니네요. 학생들의 이 학습 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어떠한 계기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게 되셨고 또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9년에 AI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군데 적용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게 그 금융 데이터를 많이 다뤘습니다. 주로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다뤘는데요. 금융에는 또 이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날씨가 좋으면은 주가가 오르더라. 또는 야구장에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더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또는 야구장에 사람들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여유가 넘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관관계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비정형 데이터를 금융 정형 데이터로 바꾼다. 왜냐하면은 그 야구장 사람 수나 날씨는 원래 금융 데이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싶으니까 이런 상관관계를 많이 찾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걸 의료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으면 이제 다크서클이 많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해? 예전에 안 심하던데 너 무리했구나. 건강 챙겨야지 할 수도 있고, 또 GPS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의 활동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점점 줄어들면 너 왜 요즘 많이 안 움직여? 무슨 일 있니? 몸 어디 다쳤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휴대폰으로 측정한 GPS를 포함해서 영상이나 텍스트나 음성이 사실은 의료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의료 데이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의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조금 어렵게 말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의료 정형 데이터로 가공해 주는 이런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여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를 창업하시면서 같이 함께하게 된 팀원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창업팀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있고 밑에 이제 2명의 중요한 친구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인데요. 한 친구는 이제 게임 기획을 오래 해서 어떻게 재미있게 이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아주 대단한 친구인데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NC소프트에서 AI팀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조금 법적인 부분, 과학 개발에 관한 부분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친구들 밑에는 이제 디자인 해주는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간단한 개발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요. 저희 팀은 이제 크게 이렇게 5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9월, 10월쯤에는 저희가 8명 정도 이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파트너는 이제 그 대치동에 있는 이제 클리닉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도 계시고요. 또 그 아무래도 교육에 관한 영역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들께서 조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어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요.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대표적인 서비스와 관련 기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서비스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 학생의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는 크게 세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선 추적을 합니다. 네, 모바일 또는 태블릿 또는 종이 글을 읽는 이 사람의 눈을 모바일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어느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발화 분석을 합니다. 이 친구의 발음과 유창성들을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청지각 검사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음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 언어에 관한 그 두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어서 저희가 총 6가지의 그 학습 능력을 총 6가지의 그 신경과학적 요소로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시각인지, 청각인지, 언어 청각, 그다음에 작업 기억, 주의력, 일반 지능. 예를 들면 모두 다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상식이 떨어지는 친구는 당연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겠죠. 또 예를 들면 작업 기억이라는 건 우리가 한 줄을 읽는데 뒤에 걸 읽는데 앞에 걸 까먹으면 또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런 초단기의 기억을 작업 기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별개의 6가지 요소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테스트를 이제 인공지능과 그리고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 의료 지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모바일을 이용하여 학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해당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 타겟 고객은 사실 전국에 학습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초중고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까지. 그런데 이렇게는 사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 유아들은 예를 들어 앱을 만든다면 학습이 10%고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가 90이 돼야지 쓸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은 학습의 요소가 90이고 엔터테인먼트가 10이 돼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타겟으로 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 지점으로 삼은 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한 중학년, 그러니까 1학년에서 4학년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앱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학습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친구들부터 이제 학습 능력은 의지는 있지만 조금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애들이 요즘 공부를 못하면, 책상에 앉아 있어도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들은 너 왜 앉아서 딴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읽으면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애들은 나름 한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타겟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OECD에서 3년마다 이 학습 능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이 점수가 증가를 하다 2006년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살펴봤죠. 살펴보니까 이제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애기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요. 엄마 해봐. 엄마. 유아들한테 엄마. 이응, 미음, 엄마 하면 이제 애들이 잘 따라합니다. 엄마.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한글을 깨쳤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니까 또 교과서 열심히 읽어요. 잘하네. 요즘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대요. 그래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나가고 중학교에 가서 중간고사를 봅니다. 충격을 받아요. 대부분은.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왜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교과서를 읽죠. 교과서를 어떻게 읽냐면은 원래는 글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글이 쓰여 있으니까 글을 가로로 읽게 됩니다. 근데 애들이 교과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스마트폰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책에 비하면 스마트폰이 훨씬 폭이 좁죠. 그래서 글자가 훨씬 좁습니다. 애들이 이거를 글을 옆으로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좁다 보니까 한 번에 한 줄을 한 번에 읽어요. 글자만. 그리고 그 밑에 줄 찰칵 한 줄씩 읽습니다. 그렇게 밑으로 읽어 나가요. 그래서 이걸 세로로 글을 읽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뉴스 볼 때, 신문 읽을 때랑 인터넷 뉴스 볼 때 보면 인터넷 뉴스 훨씬 빨리 읽어요. 왜? 글자만 대충 읽으니까. 하지만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릴 때 책 읽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을 논리적으로 읽으면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워야 할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글을 띄엄띄엄 읽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겠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읽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각 부분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겠다. 그게 이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모니터링 하는 것들을 9월 달에는 앱의 형태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청이나 초중 고등학교에 테스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대치동에 있는 클리닉들과 협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환자라는 말을 좀 쓰기를 꺼려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그 클리닉에 문의 와주신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나가고 또 이제 일반 고객들한테 가고 이런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은 아주 심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 사실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치료를 해줄 수가 없고 이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의 첫 번째,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학생들은 클리닉들로 연결, 그 다음에 중간 단계 학생들에게는 치료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는 올해 안에 가능하고 이제 치료 서비스는 아마 내년에 출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에서 곧 출시될 앱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BTIT 융합센터에 입주하시면서 앞으로 서울 바이오허브를 통해 어떻게 더 나아가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허브에 들어오게 된 건 저희한테 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과연 우리 회사는 의료 헬스케어 회사냐 교육 회사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했습니다. 저희는 교육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쪽에는 이제 굉장히 규제도 많고 저희가 좀 그런 데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쪽으로 가더라도 결국에 저희 회사가 쓰는 이 솔루션이 검증돼야 된다,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야 된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의료가 아니라도 임상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 바이오허브에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료기관이지만 이제 의료기관들을 이제 크게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 같은 회사들도 이제 임상이 필요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계셔서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끝없는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이쯤에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바이오허브와 서울 바이오허브 뉴러너 기자단의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